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표절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또 끈질긴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뺏겼다는 건데요. 어떠세요? 처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또 강력한 비판처럼 들리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창세기의 홍수 이야기는 정말 표절일까요? 아니면 이 놀라운 유사성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자, 이 표절 의혹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꽤 오래됐죠. 그 주장의 근거는 얼핏 보면 정말 설득력 있는 몇 가지 유사점들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표절 주장의 핵심 근거를 한번 볼까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첫째, 두 이야기 모두 대홍수가 덮칩니다. 둘째, 한 영웅이 거대한 배를 만들죠. 셋째, 육지를 찾기 위해 새를 날려보내고요. 마지막으로 재앙이 끝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빼다 박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언뜻 보기엔 정말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두 문화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빌론 뉴스죠.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이 무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의 신화와 문화를 직접 접할 기회가 생겼겠죠. 표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 창세기가 바빌론 신화의 영향을 받아 쓰였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절설의 주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학계의 반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오히려 표절 이론이 설득력을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말을 핵심으로 듭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차이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슷한 점 몇 개에만 집중하는 건 본질을 놓치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두 서사가 가진 결정적인 차이점에 숨어 있다는 거죠. 이 논리를 아주 명확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먹는 진통제 에드빌이랑 맹독인 비소, 둘 다 동그란 알약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둘이 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본질, 그 효과는 생사를 가를 만큼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그 차이점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두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근동학자들이 표절 주장의 회의적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언어적으로 뜯어보면 유사성이 생각보다 피상적이라는 거고요. 둘째, 우리가 보는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사실 온전한 게 아니라 조각난 파편들을 모은 겁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두 이야기의 신학적 메시지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유대 서기관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를 극도로 혐오하고 경계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차이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지 메소포타미아 기록과 성경 기록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두 문화의 세계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빌로니아 창조 신화인 에노마 엘리시를 보면 세상은 시끄러운 신들의 전쟁과 혼돈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들의 노예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존재죠. 반면에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유일신이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존엄한 존재로 그리고 있죠. 과연 한쪽이 다른 쪽을 베꼈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의 뼈대이자 핵심 사상이 180도 다를 수가 있을까요? 아담과 이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오는 엔기두 이야기에서 왔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엔키드는 원래 야만인이었다가 신전 여사제와의 관계를 통해 문명화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설정을 창세기로 가져오려면 이 야만인과 신전 여사제를 신의 형상을 닮은 완벽한 최초의 인간 남녀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건 논리적인 연결이 아니라 원본의 핵심을 무시하는 무리한 가정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신학적 세계관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이야기의 줄거리 자체가 아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길가메시 서사시의 핵심 줄거리가 뭡니까? 영생의 식물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뱀에게 도둑맞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은 창세기에 있나요? 전혀 없죠. 아예 다른 이야기, 다른 목적을 가진 서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표절이 아니라면 이 명백한 유사점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학계의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인데요. 놀랍게도 학자들은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가 이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를 거의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베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진짜 표절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창세기와 길가메시 사이에서는 이런 직접적인 연결고리,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계의 입장은 바로 이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에서 직접 유래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냥 겉보기에 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표절이 아니라 공유된 모티프, 즉 공통의 소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영화 감독이 전쟁이라는 같은 소재를 가지고 전혀 다른 철학과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대 근동이라는 같은 문화적 배경 속에 살았던 두 민족이 대홍수라는 공통의 기억 혹은 널리 퍼진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각자 자신들만의 신학과 세계관을 담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접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어디까지가 그저 비슷한 시대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유사성이고 또 어디부터가 직접적인 영감 혹은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경계는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